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를 정리해서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전세랑 월세 거주하다가 네.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수리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쟁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정해진 것도 없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한번 임의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임의대로입니다. 집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는 책임은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한 기본 틀을 좀 잡기 위해서 민법 조항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민법 제 623조를 살펴보면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싱크대가 고장이 나는 등등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경우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여기서 심각한이라는 내용은요, 우리가 대규모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임차인은 내 집인 것처럼 주의를 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형광등이라든지 샤워기 아니면 수도꼭지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관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규모 수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요, 실무적으로 우리가 접하다 보면 사실은 금액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각자만의 입장을 갖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특약을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에 수리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수리비 부담에 관한 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소규모 대규모 수선을 구분 없이 합의한 특약 내용대로 수리비 부담 주체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불편스러울 수 있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꼭 법적인 어떤 사건의 그런 내용에서 쓰는 용어라기보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사항에 있어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임대인께서 보실 때는 또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평면적 강행 규정으로 해서 법에서도 임차인을 좀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임차인에게 약간 유리한 특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고려한 겁니다. 보일러, 상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 설비 부분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렇게 나열된 경우에는 또는 열거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거로 예를 들면 특약으로 옵션으로 제공된 에어컨,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나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책임론인데요, 어찌됐든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를 함으로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당신이 한 겁니다 라는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부담하게끔 되는 내용이죠. 또 다른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싱크대, 변기, 세면대, 신발장 등 붙박이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넣어도 역시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임차인이 면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1만 원 이하의 비용을 요하는 소모품 교체나 소규모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1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타 나머지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도 괜찮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넣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거를
좀 나쁜 예로 만약에 임차인이 뭐 한 10만 원 되는 물건을 이거 10만 원 되니까 수리하는 거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내가 비용 부담할 필요 없다, 특약이 있으니까 하고 갖다 부셔버려요. 새 거로 쓰고 싶어서. 그럴 경우에 또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개사분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적으로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인께서 어떻게 특약을 또 구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소모품 중에서 LED 전구 등 반영구적인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하자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이 수선료를 부담한다. 예, 이런 내용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임차인에게 좀 유리한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또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일 수도 있어요. 문구 하나만 바꾸면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특약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특약에서 대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 계약할 때 특약 사항에 여러 가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좋은 중개인과 좋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하우스업이었고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